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람장애인 자율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익공무팀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좀 말랑하게 만드는 인권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제 얘기가 잘 안 들리거나 잘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제 강의의 제목은 인권감수성은 누구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랑한 인권 감수성이라고 해서 맨 먼저 퀴즈를 몇 가지 풀고 몸풀기, 마음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OX 퀴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를 낼 때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생각으로 이 문제가 O인지 X인지,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 세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면 O, 틀리면 X, 그리고 잘 모르겠거나 다른 생각이다 라고 하면 세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화장실인데요. 자,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화장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공중 화장실로 쓴다면, 그리고 휴게소에서 이런 화장실을 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여성 화장실에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남성 화장실은 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용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로 사용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도 여성, 남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남녀 화장실의 크기가 같은 것은 평등한 것이다. 자, 문제 하나, 둘, 셋. 정답 얘기를 해주시고요. 정답은 X입니다. 왜 X일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왜 X냐면은, 자,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시계로 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법에도 이제부터 크기를 좀 더 키워서 약 1.5배 정도의 크기를 더 키워서 여성 화장실을 짓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즘에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시대에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환자 확진자의 동선이 나왔을 때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뉴스에서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일 먼저 김땡땡 그리고 성별 그리고 확진자의 주소가 동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선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나왔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성별도 안 나오고 마스크를 안 쓰는 식당이나 공공장소나 전염성이 높은 곳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당연하다. 정답 하나, 둘, 셋. 네, 자, 정답은 X겠죠. 자,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우리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제공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일화로 이제 대구에서 저번에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바로 대구에서 공무원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 공무원의 동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그 공무원의 전화번호와 신상이나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어디에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까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얼굴이 공개되니까 스팸 문자나 그리고 욕설이 담긴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마구 날라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리고 학생들과 만날 때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이 사업에 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톱을 외치는 용기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갔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권 감수성, 그리고 장애 감수성은 바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이고요. 인권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있어야 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인권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저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나는 혼자 외출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누굴까요? 나는 스포츠를 볼 수 없어요. 누굴까요? 나는 수영을 할 수 없어요. 나는 혼자 여권을 만들 수 없어요. 나는 출입문을 따로 이용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힌트 나가겠습니다. 나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어요. 넘겨주시고요. 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나는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자, 과연 누구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다, 감옥에 있는 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강아지다, 애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고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나는 바로 사우디의 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히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히잡은 바로 눈만 이렇게 딱 내놓고 온몸을 감싸는 옷을 바로 우리는 히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히잡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랍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까 전에처럼 이러한 힌트가 사실은 제약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제약들을 많이들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몇 년도도 2021년도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에서 2021년도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성들에게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성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러한 제약들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우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권 보장을 이야기를 할 때 언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우리는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을 때, 바로
인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런가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차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넘겨 주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제일 위에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자, 동화에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누가 이기죠? 바로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실제로 경주를 하게 되면 누가 이기죠? 토끼가 이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토끼가 이겨가지고 내가 이겼다. 야호! 라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어떻게 됐죠? 화가 났죠. 그래서 야 토끼 한 번 더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를 빡빡 달고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반드시 이기고 말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거북이가 데리고 간 곳이 어디죠? 바로 바다죠. 자, 바다에서 토끼와 경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바로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것이 평등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평등한 경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끼에게 배를 주겠다. 토끼에게 장비를 주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북이에게 전동일주를 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경기가 되기 위한 그리고 평등한 공간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자, 차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차이를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차별을 이야기할 때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PPT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자, 차이는 뭐죠? 사물을 서로 구별짓는다는 점이라고 되어 있고 차별은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차별은 차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이야기를 할 때 차이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조카나 그리고 학생들이나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과연 차별이라고 들었을 때 그리고 차별이라는 질문을 받아줄 때 여러분들은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모, 차별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차별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등한 집단을 사회나 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가 바로 차별인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밑에 그림처럼 뭐가 있죠?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감옥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통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간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장애와 장애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리고 연결되는 단어가 어떤 게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섭다. 자, 이러한 단어와 느낌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단어와 느낌들을 가진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네. 자,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즉 미디어나 기사나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그 제일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아, 불쌍한 장애인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간극장, 그리고 사랑의 리퀘스트. 자, 이러한 대표적인 방송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바로 불쌍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장애인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은요.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바로 2016년도의 올림픽입니다. 자, 장애인 올림픽을 뭐라고 하죠? 패널림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패널림픽에서 바로 금메달을 땄을 때 외국의 반응과 한국의 반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한국에서는 패널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연습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서 인간 승리, 그리고 장애를 극복했다. 라고 대부분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단골 메뉴죠. 뭐라고 나올까요? 바로 그 사람을 지원한,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준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그리고 어렵게 이 사람을 키워서 금메달을 따도록 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간 승리 그리고 장애 극복의 신화를 이야기를 하는
기사가 바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사회복지사와 장애인이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장애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즉, 대상화.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미디어의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장애인을 대상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자, 어떻죠? 무조건 싫다, 무섭다. 바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슨 느낌이죠? 바로 혐오의 시각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막연히 무섭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 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사에서 범죄자들에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바로 정신병, 그리고 정신장애가 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있다 라고 해서 장애인을 바로 그렇게 비하하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다 라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회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총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바로 동정과 봉사와 극복, 그리고 혐오의 시각. 이렇게 총 4가지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바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를 개인적 관점, 의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시대를 반영하는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장애인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바로 이렇게 3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인간, 미숙하다,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봉사의 대상, 그리고 한 가정에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죠? 비극으로 몰리게 됩니다. 왜 비극으로 몰리게 되죠?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 거죠.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그 가정 자체가 불행해지고 비극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인간, 바로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시설에 수용하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인간, 바로 인간 승리. 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인간 승리했다. 자, 대표적으로 오태군만족과 리프시치가 바로 이러한 초인간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본능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의 기준까지도 바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뭐죠? 카렌족의 여성입니다. 자, 카렌족의 여성은 목에 많은 링을 감아서 목이 최대한 길어야지 이 사람들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러한 감정들이 녹아났을까요? 자, 살펴보면 여기는 서아프리카 부족입니다. 자, 서아프리카에 옛날에 수렵 활동을 했죠. 그리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동물들을 자세히 보면요. 자, 육식 동물은 목이 어떤가요? 짧죠. 그리고 성격이 어떤가요? 포악하죠. 그런데 반해서 초식 동물은 어떤가요? 바로 목이 길고 그리고 성질이 어떻죠? 온순하고 온화하고.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온순하고 온화하고 이런 성격을 바로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길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초식동물처럼 온순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풍습과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무슨 사진인가요? 학교 사회 책에 많이 나오죠. 자, 바로 밀란도르프의 비너스상입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자, 고대 선사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비너스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옛날에 고대 시대에 그리고 이 유물이 발견된 곳은 해안가 지역입니다. 자, 해안가 지역에는 바로 해일이 자주 와요. 그렇게 되면 한번 해일이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실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기도 실려 나가고 그리고 먹을 거랑 집들도 실려 나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놓을 수 있는 많이 이제 낳아야 되니까 이러한 자산의 상징으로 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바로 중국의 전족 풍습입니다. 자, 전족은 뭐죠? 발을 최대한 작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풍습입니다. 자, 발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못 가고 오래 못 걷고 도망가지를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일전쟁에서 이런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미의 기준 자체도 바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는 그 사회의 생산 양식과 중심가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등록 숫자가 그가 등록된 장애인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선진국일수록 등록된 장애인 수는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국가마다 복지 수준에 따라 장애를 규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인자도 일정 기간 사회활동에 곤란을 겪는다는 것으로 봐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시적 장애 상태에 있다 라고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장애인을 계속 불쌍한 사람,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인간 극복의 신화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애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적 정의는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자, 이 손상이 바로 어떠한 특정한 관계를 만났을 때, 그리고 특정한 관계 속에서 손상은 장애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장애인이고 휠체어를 타고 있죠. 자, 제가 만약에 어떤 맛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가게 앞에 턱이 있고 계단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맛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특정한 관계, 바로 저의 손상이 계단과 만나줄 때, 그리고 턱과 만나줄 때, 저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저의 손상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턱이 없고 등산로가 있고 계단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저의 손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이야기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자,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신체장애인연합에서는 장애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의 안전한 참여를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신체적 손상에 덧붙여 부과되는 것이 바로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바로 임금과 수다라고 해서 임금 관련된 정정사항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장애 학생은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만 다녀야 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장애인의 삶의 조건은 비장애인과 다릅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가진 특성과 삶의 조건을 고려하는 일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것을 다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특별한 공간에 분리와 배제하는 것은 바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수 차량만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특수학교에
입학을 고용한다거나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로 특수한 것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것은 차별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특수성을 내세운 분리와 배제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수업 좀 받자. 너네만 인권 있고 우리는 인권 없냐? 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듣나요? 바로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들 오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과연 올바른 말일까요? 넘겨주시고요. 자, 장애 학생을 배제시킴으로써 상황을 모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자,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도전적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담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그 학생을 도움반이나 특수학급에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별과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력관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인권과 교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권리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교권이 올라가면 학생 인권은 내려간다. 혹은 학생 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은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은 학생 인권이 올라가야지만 따라서 교권도 올라가는 것이고 학교 전체의 인권이 올라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인권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마치 인권이 한정되어 있고 권리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바로 학교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편성을 내세운 기득권 옹호는 반대하는 것이죠. 자, 넘겨주시고요. 자, 장애 학생을 수학여행에 데려갈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다. 라는 공식은 무엇이죠?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왜 그런 입장 차이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혹시 표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내용을 투표에 맡긴 것은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수학여행은 누가 가나요? 학교 전체가 가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왜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민주주의를 배울 때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먼저 배우죠. 그리고 나서 뭘 배우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토론.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의 최하의 합의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학교에서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인권과 민주주의의 균형관계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장애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네요. 자, 뭔가 좀 불편하지 않나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장애 아동을 인격체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배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배려라는 단어는 차별과 등을 마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곳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장애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번에 현장 활동을 가는데 너가 불편할까봐,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를 배려해서 이번에 현장 활동을 데려가지 않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이죠? 바로 차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을 배려하자라는 말로 비장애인의 선의에 호소하는 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배려라는 말 대신 무엇을 써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배려라는 말 대신에 존중이라는 말, 그리고 고려라는 말이 쓰여지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강자의 배려가 아니라 약자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서울에 갔을 때 교구 문고에 걸려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듣는 것 자체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의 일생,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서로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요. 네, 이야기 들어주신다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